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2009년도 전기산업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뭘 보고 뭘 버려야 될지 한번 보자고요. 자, 2009년 1회죠. 자, 바로 갑시다. 81번이 됩니다. 저압 전선로 중에 그 절연 부분에 전선과 대지 사이에 및 그 전선의 심선 사이에 그 절연이 저항에 대한 기준으로 오른 건데요. 여기서 물어본 건 이제 그 누설 전류예요. 그래서 이 절연 저항과 관련된 테마인데, 우리가 말하는 이 절연 저항이라는 건요,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얘기하는 흔히 말해서 이제 저항이라고 하는 건 식은 변하지 않아요. 이 저항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회로의 전압을 전류로 나누는데요. 절연 저항을 기준하는 건 뭐냐면 누설 전류죠. 누설 전류. 그 다음에 똑같은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 누설 전류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누설 전류는 그 회로에 흐를 수 있는 최대 공급 전류라고 그래요. 이 최대 공급 전류에 얼마 이하가 돼야 된다? 바로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실기에서 계산 문제로도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꼭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이 테마 말고도 좀 출제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절연 저항 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냥 저는 전압이라고 하고요. 회로의 그 사용 전압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DC 시험 전압, 그 다음에 절연 저항이 되겠습니다.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 기준인데요. 우리가 이제 그 회로가 SELV나 또는 PELV에 해당한다면, DC 시험 전압은 우리가 몇 볼트? 250볼트짜리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얼마? 0.5메가옴 이상 나와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500볼트 이하죠. 500볼트 이하가 됩니다. FELV라는 것도 있는데요. 뭐 요렇게 좀 기준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500볼트짜리 매거를 이용해서 측정한 절연 저항이 1. 그 다음에 500볼트를 초과하죠. 이 경우에는 1000볼트짜리 매거를 이용해서요, 측정된 절연 저항이 1이 되겠습니다. SELV나 이제 PELV는 이제 이 특별 저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류 50볼트, 그 다음에 직류 120볼트 이하를 얘기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이렇게 뼈다구를 그리면 이런 표가 완성되죠. 이 두 가지는 같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사실 이제 누설 전류 테마는 아닌데요. 같이 절연 저항으로서 바뀐 민감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81번에는 지금 보면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네, 2번. 자, 82번. 이것도 뭐 흔한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82, 83,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제가 세모를 쳐드릴 건데, 흔한 문제의 유형은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실 얘기인데요.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등이 2차 접근 상태로 시설될 경우에는 사용 전압이 35kV 이하라면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 사이에 무엇을 설치하면 이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경우에는 이종 특고압 보안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이 사이에 보호망을 해주면 이걸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정답은 2번이 되는데요. 버리셔도 돼요. 자, 이제 3번이에요. 시가지에 시설하는 이제 이 154 가공전선로를 도로와 1차 접근 상태로 시설코자 할 때 전선과 이제 이 가공전선과의 이 이격거리, 도로와의 이격거리죠. 이것도 왜 제가 이제 세모를 치냐면, 일단 치는 이유는 하나예요. 잘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 더욱더 이 문제는 세모를 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 특고압 가공전선과 건조물,
내지 도로, 그 다음에 교량 등과 접근할 때 35kV 이하라면, 이건 뭐 제가 하긴 하지만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35kV 이하일 때는 3m 이상을 이격시켜 주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3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일반적인 단수 계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일반적 단수 계산이 아니고요, 기본 3에다가 단수인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얼마를 해줬다? 0.12m인데 0.15m를 해주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하죠. 그래서 다른 것도 더 헷갈릴까봐 이 부분은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맞습니다. 이미 썼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1호사기 때문에 엄연히 35를 초과하죠. 그래서 단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수는 초과하는 것을 뭘로? 기준으로 빼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요거를 10으로 나눠주시면 얘가 대략 11.9단, 계산상으로는 11.9단이 나오는데요, 실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절상이 이루어져서 소수점은 올려서 12단이 나오고요, 기본 3에다가 12 곱하기 0.15를 잡으시면 요게 4.8m가 나와요. 그냥 버려. 83번에는 정답은 이제 2번이죠. 2번. 자, 84번 보겠습니다. 지중 관로에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드문 문제예요. 지뢰 기억하시면 좋아. 지뢰. 이것도 한 2번인가? 지뢰 기억하시면 좋은데, 자, 요거는 이제 용어 문제예요.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중 관로는, 자, 요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지운 다음에. 자, 몇 번이냐면 84번이죠. 지중관로는 대부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용어 자체를 물어보는데요, 항상 문제에서 수관과 여러분들 가스관을 포함한다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가 여기서는 매설지선을 포함하지 않아요. 요거 하나랑 지중관로에 대한 용어 이제 물어보는 문제 이거 하나랑 또 하나 기억할게. 지뢰. 지중 거기 보시면 레일이죠. 지뢰. 역시 이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뢰 요렇게.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솔직히 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84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지중관로는 수간, 가스관을 포함하되 매설지선 안 된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지뢰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지뢰.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85번이죠. 이것도 정말 그 특이한 문제들이에요. 이게 흔한 문제가 아닌데, 그림은 전력선 반송 통신용 결합장치의 보안장치인데요. 여기서 이 DR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배류 선륜이라고 해서요, 정답은 4번이고요. 정말 유니크한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뭐 제가 욕심은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몇 개 여기서 뭐 결합 콘덴서, 그 다음에 접지형 개폐기 이런 것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너무 그 빈도가 약해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만 하시고 넘어가자. 자, 86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죠, 이런 거. 자, 거기 보시면 사용전압이 60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가 이제 상시 정전요도 작용에 의한 통신성에 장애가 없도록 시설하기 위하여 전하선로의 길이가 12km마다, 요게 키워드죠. 제가 이제 이 문제 풀 때 유도전류를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유도전류에서 이제 문제가 나오면 전압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거리만 보시면 돼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래 이제 60kV 이하인데요, 이 문제처럼 12km마다 유도되는 유도전류는 얼마? 2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6만 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선로의 길이가 40km마다 유도되는 유도전류가 얼마? 3 마이크로 암페어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은 이제 이
요거 물어본 건데요. 제가 이제 이거 외우는 방법을 이렇게 기억하자고 했었죠. 우리 기술 기준에서 유도전류의 수치를 물어보면 2자 있으면은 뭐가 정답이다? 2가 정답이고요. 없으면 4가 주어지면 3이 정답이고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자가 주어지면 무조건 2가 있는 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4가 주어지면 이제 3이 주어지면 4가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이 테마는 이것 말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7번이죠. 87번. 그래서 86번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 요 1번 예시죠. 요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87번인데요. 금속재 가요전선관에 있어서 저와 복내배선의 그 시설 중 맞지 않는 건데요. 87번이죠. 금속재 가요전선관의 시설 기준을 말합니다. 일단 요거는요, 세 가지 정도만 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뭘 해야 된다? 접지를 해야죠. 접지를 한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첫 번째가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내부에 넣는 그 전선의 굵기는 전선의 이제 단면적이라고 하죠. 전선의 단면적은 바로 몇 스퀘어? 10스퀘어 이하일 것이에요. 물론 이거 원래 연선인데 단선의 경우 이제 10스퀘어 이하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두 번째가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에요. 2종 금속재 뭐가 된다? 가요전선관일 것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문제에서는 맞지 않은 걸로 물어봤죠. 1번, 전선은 절연전선일 것. 일단 뭐 저는 이 부분에 언급 없었고요. 2번, 가요전선관 안에는 전선의 접속점이, 즉 내부의 접속점이 없다. 이런 얘기지. 맞는 얘기고요. 3번, 가요전선관은 맞습니다.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일 것이죠. 그럼 4번에 보면 일반적으로 가요전선관은 3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 아니라요.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3번 3.3kV 고압 가공전선로를 교통이 번잡한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 포자할 때 노면상의 높이죠. 자, 이거 다 지워볼게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되겠네요.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다. 요건 제가 이제 표로 항상 정리드렸죠. 반드시 외우셔야 된다. 몇 번이냐면 88번이 됩니다. 자,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가 됩니다. 자, 조건이라고 해보고요. 조건. 첫 번째가 저고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배. 그 다음에 특고압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조건에서 보면요. 이제 도철행이에요. 도는 이제 도로를 횡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은 이제 철도를 횡단.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죠. 저는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횡단.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기타. 이를 제외한 나머지. 자, 어떤 식이든요. 이건 주는 문제야. 저고압이든 특고압, 시가지든 시가지회든 이제 가공전선이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오면요. 그냥 6m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자, 철도를 횡단하면 무조건 6.5입니다.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 예. 횡단보도교 횡단인데요. 이제 이 저고압의 경우요. 기본적으로 3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미안합니다. 단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면 3m가 돼요. 예.
자, 뭐 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예. 기타인데요. 저고압일 때는 지표상 얼마? 5m 이상 높이에 설치합니다. 하지만 해당 전선이요, 어떤 교통의 지장에 우려가 없으면서 전선이 절연전선 내지 케이블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4m가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C가지 왜가 되죠?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5m 이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160kV 이하가 되면 좀 봐야 됩니다. 기본은 6인데요. 조건이 뭐라고 주어지면 산지라는 조건이 들어가면 5m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0을 초과하면, 자, 우리가 이제 또 단수 적용하시면 되는데요. 출발 위치가 이제 내가 이제 위치가 산지면은 5고요. 조건이 없으면 6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평지라는, 개정 전에는 평지라는 조건을 줬는데, 이제 그 말을 빼버렸습니다. 근데 평지라고 주어줘도 6이에요. 산지만 아니면. 여기에다가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C가지로 넘어오면요. 기본적으로 35kV 이하가 되면 최소 높이는 10m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전선이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이제 8m가 됩니다. 자, 이제 35kV를 초과하면 기본적으로 10에다가요, 8의 예시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가셔도 돼. 단수 곱하기 0.12m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를 완성하면 가공전선의 지표상 높이도 다 끝나죠. 우리는 C가지다, C가지 외다라는 언급이 없으면 전부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C가지 외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사실 주는 문제였었죠. 고압인데 도로를 횡단한다고 나와 있죠. 무조건 얼마가 된다? 6m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고압이며 분명히 도로를 횡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가 된다? 6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으로 저희가 체크할 수 있죠. 자, 89번 가보겠습니다.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두께 6mm, 비중 0.9인 빙설이 부착된 상태에서 을종 풍압파 중은 그 구성재의 수직 투영 면적 몇 메타 제곱당 몇 파스칼을 기초로 계산하는가. 자, 을종 풍압파 중은, 자, 일단 이거 좀 지워볼게요. 우리가 아는 이제 풍압파 중은 총 3가지죠. 그래서 갑종 풍압파 중, 을종 풍압파 중, 그 다음에 병종 풍압파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 을종 풍압파 중은 일단 먼저 이거 좀 지우고 나서, 예. 자, 89번이죠. 89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을종 풍압파 중이죠. 자, 을종 풍압파 중이 되는데, 이제 빙설의 하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무슨 하중이다? 빙설의 하중이다. 우리가 이제 전설로라는 거 있죠. 가공전설로. 흔히 말하는 이제 지지물이 있고요. 지지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완금을 부착하고 애자를 장치한 다음에 전선을 가선한 이 자체를 우리는 가공전선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공전선로를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되는 하중이 있는데, 첫 번째가 풍압, 바람에 대한 하중, 그 다음에 전선 자중, 그 다음에 바로 빙설의 하중이에요. 이 을종 풍압 하중은 갑종 풍압 하중에 우리가 몇 프로를 적용한다? 갑종에 50%를 적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이제 빙설의 하중이라고 해놓고요, 그냥 눈만 많이 온다고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조건이 있죠. 반드시 두께가 6mm고요. 비중 0.9인 빙설이 전선에 부착이 돼서 얼어버리는 경우에는요, 을종 풍압 하중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서 이 전선로를 이제 구성하는 그 구성 설비에서요, 눈이 쌓여봐야 하중이 되는 놈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전선이죠. 다른 놈들은 눈이 쌓여봐야 그 하중이 얼마나 증가가 됩니까? 그래서 어쨌든 빙설의 하중, 이 을종 풍압 하중은 전선에 대한 이제 그 값을 갑종 풍압 하중을 알고 있어야 되죠. 요거는 이제 제가 다 정리는 안 하고요. 이 전선만 본다면 이 전선에 대해서 갑종 풍압 하중을 보면
두 가지로 구분되죠. 전선은. 첫 번째가 복도체냐 또는 이것을 다도체라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복도체, 다도체는 요 한 상의 전선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상의 전선을 두 개 이상의 전선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한 개의 전선을 설치한 효과를 봅니다. 이렇게 되면 리액턴스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송전 용량 증가하고 코로나 개시 전압 증가하고 뭐 이런 이제 그 장점들이 있죠. 안정도도 증가하고. 하지만 이제 단점은 뭐냐면 이제 페란트 현상이 커지고요. 진동도 커지고 소도체 간에 단락이 발생하죠. 그래서 어쨌든 복도체, 다도체의 경우 갑종풍합 하중은 얼마가 된다? 666 파스칼이 되겠습니다. 요건 지금 이제 갑종풍합 하중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복도체, 다도체가 아니라 기타의 전선을 말하고요. 단도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얼마가 된다? 745가 돼요. 이렇게.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을종풍합 하중은 이 값에 얼마를 잡아준다? 50%니까 복도체의 경우라면 여기에 0.5를 하면 333 파스칼이 되고요. 기타 단도체를 구성한다면 여기에 0.5를 하면 두 가지가 이제 정답이에요. 이게 372 아니면 373이 돼야 돼. 이제 소수점이 나오니까 보통 이렇게 저희가 처리합니다. 그러면 문제에서는 뭐냐면 지금 전선 기타 가섭선 주위에 부착된 빙설이 부착된 경우 을종풍합 하중을 구성하는 그 수직 투영 면적 1m 제곱에 대해서 몇 파스칼을 이제 그 이 기초로 계산하는가라고 하죠. 그래서 특정 그 아무 말이 지금 이 어떤 그 복도체냐 다도체냐 이런 언급이 없어요. 근데 이건 조금 약간 뭐 이렇게 보통은 주어지질 않고요. 대부분 다 언급을 줍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기타의 전선으로 이제 해당을 하는데 그래서 정답이 이제 372로 된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요것들은 사실 완전한 언급이 있습니다. 원래 요것도 좀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언급이 있어줍니다. 요즘에는. 예. 그래서 다도체를 그 구성하게 된다면 이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 복도체냐 또는 다도체냐 이렇게 주어지고요. 또는 이제 기타의 전선을 말한다. 그래서 전선 기타의 여기 돼 있죠. 기타.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은 단도체다, 복도체, 다도체다 이렇게 언급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타의 전선이다 이렇게 주면 이렇게 이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90번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그래서 89번 2번이죠. 자,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200V인 경우 금속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중 옥내 배선의 시설로 옳은 거죠. 예. 자, 거기 보면 이제 90번이죠. 금속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나오는 것만 정리하면 일단 금속관 공사는 우리가 적지를 합니다. 자, 요것도 세 가지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이 금속관 내에 넣을 수 있는 전선의 단면적은 똑같아요. 아까 이제 가요관처럼 10스퀘어 이하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요. 역시 내부의 접속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콘크리트에 이렇게 이걸 쓰고 이 금속관이 콘크리트에 매입되는 경우라면 그 금속관의 최소 두께는 얼마가 된다? 1.2mm 이상의 것입니다. 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요. 문제 풀 때 뭐 특별히 이제 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갑시다. 옳은 거죠. 전선은 경동선으로 지름 4mm의 단선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전선은 10스퀘어 이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2번. 전선은 5개용 전선을 옥내 배선에서는 쓰지 않죠. 우리는 맞는 거 찾는 거야. 자, 그 다음에 3번.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관의 그 두께는 얼마예요? 1mm가 아니라 바로 뭐가 된다? 1.2가 됩니다. 이를 제외한 기타의 경우라면 1이고요. 네 번째.
금속관에는 그렇죠. 접지를 해줘야죠. 그래서 접지를 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91번. 요거는 이제 개정돼서 이제 최근에 문제가 나왔죠. 자, 요거 좀 제가 지워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옥내 시설하는 그 전동기에는 과전류가 생겼을 때 그 손상의 우려에 따라서 과전류가 생겼을 때 이를 자동적으로 저지하거나 경보 장치를 해야 되는데요. 단상의 경우 그 전원 측의 과전류 차단기가 얼마 이하라면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자, 91번이죠. 자, 전동기 과부하 보호 장치 생략 조건인데요. 얘는 희한하게 어떨 때 설치하는 그런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음 조건에 만족하면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열동 개전기나 EOCR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라고 하는데요. 이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첫 번째가 그 전동기의 그 출력이 0.2kW 이하의 것이라면, 전동기의 출력이 0.2kW 이하라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두 번째가요, 바로 이거예요.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단상의 모터로서. 근데 요거는 시험 문제 풀 때 요 조건까지는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가 단상의 것으로 그 전동기에 전원 측에 시설한 그 이제 과전류 차단기가 16A 이하 과전류 차단기로 전원 측에 시설된 경우와 또 하나가 20A 이하의 배선용 차단기로 그 전동기의 전원 측에 시설돼서 보호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아무 말이 없는 과전류 차단기는 퓨즈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단상 모터가 있는데 모터의 전원 측을 보호하는 게 예를 들어서 15A 퓨즈다 라고 하면 16A 이하의 퓨즈니까 이 모터가 단상 모터이며 16A 이하의 퓨즈가 보호한다면 별도의 아까 언급드렸던 THR이나 EOCR을 생략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 전원 측을 보호하는 그 배선용 차단기가 얼마 20A 이하의 것이라면, 역시 얘가 단상의 것이라면 아까 언급드렸던 THR 열동 개전기나 전자식 과전류 개전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바로 이걸 물어봤죠. 요게 여러분들 한국전기설비규정이 반영이 되면서요 16으로 개정이 됐고요. 개정 전에 15인데 요게 개정이 된 숫자로 물어본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2번. 저압 연접 인입선은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그 점으로부터 몇 메타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가? 자, 요거는 제가 지워볼게요. 연접 인입선의 시설 규정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테마죠. 자, 92번이 되죠. 자,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가는, 자, 여기가 이제 전주라고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지물이라고 봤을 때, 자, 우리 특정 주택가가 이런 식으로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이 지지물에서 수용가 쪽으로 이르는 이 전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가공 인입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바로 주택가가 인접한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기도 전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전선을 인출하기보다는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전선을 분기해서 이렇게 보내죠. 바로 이게 뭐예요? 지금 요 선이 바로 연접 인입선이 됩니다. 한 수용 장소에서 출발하여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않고 이제 다른 수용가죠. 다른 수용가 인입구에 이른다라고 하는데요. 얘는 시설 기준을 잘 물어보니까 우리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가 이 분기점이에요. 바로 이 점이죠. 전선이 분기하는 그 분기점으로부터 얼마가 되냐면 100m 넘는 지역에는요,
지역에 미치지 말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이 폭이 5m를 넘는 도로 횡단이 안 됩니다. 예. 우리 집과 옆집 사이에 아이란역에도 이제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도로의 폭이 얼마? 5m를 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가 옥내를 관통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압만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가요, 얘가 이제 저압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압 가공 인입선이랑 똑같은 전선으로 봐요.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2.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는데, 다만 경관이 15m 이하가 된다면 2.0이 아니라 2mm도 가능하다고 그래요. 이 경관이라는 건 전선을 지지하는 지지점과 지지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지지물과 지지물 사이의 거리, 이제 이렇게 보셔도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거리가 바로 이 거리가 되겠죠. 요 거리. 그래서 이때는 2mm도 가능하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건요,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몇 메타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말아야 되냐? 바로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92번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3번. 3상 4선식의 22.9kV 중성점 다중접지식의 그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최대 사용전압의 몇 배의 전압인가? 이 절연내력 시험전압은 이제 우리 테마에서는 안 나오면 좀 섭한 테마라고 이제 말씀드리죠, 항상. 네. 지선과 더불어서요, 보통은 이변이 없는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자, 93번이죠. 자, 절연, 내력, 시험, 뭐가 된다? 전압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몰라도 몇 분간 가한다? 10분간 가하고요. 어디에? 권선과 대지죠. 네. 자, 그런데 요거 이제 기억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접, 다직이 되겠습니다. 비접, 그다음에 다직,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B는 뭐예요? 중성점 비접지식을 말합니다. 접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도요, 이제 비접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성점 접지식, 그 다음에 중성점 다중접지식, 그 다음에 중성점 직접 접지식이죠. 자, 중성점 비접지인데요, 내가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이 얼마가 되냐면 7kV 이하가 되면 측정코자 하는 대상의 전압에다가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5배를 해주는 거죠. 10분간 가해주는 거야. 다만 최저 전압이 있더라. 이 최저 전압이 몇 볼트가 된다? 500볼트가 되는 거죠. 자, 이제 7k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측정코자 하는 그 대상의 전압의 1.25배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뭐가 존재한다?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1500볼트죠. 실제로 계산한 전압이 최저 전압보다 작으면 시험 전압은 계산 전압이 아닌 최저 전압이다, 이런 얘기죠. 자, 중성점 접지식은요, 대상의 전압의 1.1배가 되겠습니다. 전압의 범주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자, 얘도 최저 전압이 존재합니다. 역시 최저 전압이 75,000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중접지인데요, 대상의 전압의 0.92배가 됩니다. 뭐 없고요, 최저 전압 없다, 이런 얘기고, 직접 접지인데, 자, 이때는 170kV 이하가 되면 대상의 전압의 0.72배, 역시 뭐 없고요. 그 다음에 170kV를
초과하면 대상의 전압의 0.64배가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항상 같이 하는 게 있죠. 연료전지나 내지 태양전지의 경우 직류라면 몇 배가 된다? 이제 이 1.5배. 그 다음에 교류가 이제 뭐가 된다? 이제 1배가 되겠죠. 그래서 연료전지나 내지 이 태양전지와 관련돼서요, 이 절연 내력을 시험할 때 이 시험 전압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직류 1.5배, 그 다음에 교류 1배.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중성점 다중접지식이죠. 네, 중성점 다중접지식의 경우 우리는 대상의 전압의 몇 배가 된다? 0.92배가 되네요. 문제 자체를 저길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그 배수만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바로 이제 3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94번이죠. 94번. 요거 제가 지워볼게요. (94번은) 특고압 가공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 사이에 시설하는 보호망에서 보호망을 구성하는 그 금속선 상호 간의 가로 및 세로의 간격이죠. 자, 94번이 되고요. 특고압 전선로 보호망이 되겠습니다. 자, 특고압 전선로 보호망이 되겠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특고전선이 이렇게 가선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약전선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뭘 설치하냐면 보호망, 그물망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이 굵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조건이 없다고 보면 무조건 5mm가 됩니다. 근데 이 굵기에서요, 두 번째가 기타 부분이다. 이런 이 어떤 특정 기타의 부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4mm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요, 지금 이것처럼 세 번째가 가로 세로의 간격이에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요 간격이 얼마? 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94번에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4번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금속선의 굵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보호망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외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타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4가 됩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요거 물어본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5번이에요. 1차 전압이 22,900이고요. 2차가 3,300인 변압기를 5개의 시설코자 할 때 구내에 취급자 이외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코자 할 때 이때 울타리의 높이를 물어봤죠. 자, 지워보겠습니다. 이건 좀 여기다 한 바닥을 좀 써야 되기 때문에. 자, 95번이죠. 네, 발전소나 이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한 곳에 이 울타리 당등의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발변전소 또는 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는 우리가 외부인의 침입이 없도록 이제 울타리를 설계하죠. 그래서 울타리에 대한 설계 기준을 물어보는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벌써 몽당이 돼갖고. 자, 갑시다. 첫 번째가요. 울타리에 뭘 물어보냐면
이 울타리 담등의 최소 높이를 물어봐요. 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m 이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요, 이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에요. 이때는 0.15m가 되겠습니다.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렇게 울타리가 세워져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울타리를 설치하죠. 지지대를 설치해주고 이렇게 설치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울타리의 최소 높이는 바로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2m 이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와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은 얼마가 된다? 0.15m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높이죠. 울타리 담등의 그 높이와 지표 하단 사이의 간격이죠. 지표 하단 사이가 아니라 충전부까지의 거리. 합계 거리를 말하죠. 자,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부까지 합계 거리를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35kV 이하가 되면, 자, 우리 35kV 이하가 되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얼마 이상이 나와야 된다? 최소 5m 이상이 나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요, 160kV 이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 A 플러스 B의 합계값은 6m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서 A 플러스 B는 뭐냐면, A는 울타리 담등의 높이를 말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는 충전부까지의 그 거리죠. 바로 울타리 담등의 높이로부터, 그렇죠? 대지면을 기점으로 이 울타리의 높이를 A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바로 뭐가 된다? 충전부라는 건 뭐냐면요, 그 장비의 이제 장비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 이 장비와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취급하는, 예를 들어서 변압기라고 했을 때 이 변압기가 35kV 이하라면요, 이 울타리 담등으로부터 충전부까지 떨어진 그 합계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35 이하일 경우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60kV를 초과한다면, 이때는 이 단수 적용해서 저희가 잡아주시면 돼요. 기본 6에다가 단수 곱하기 어떻게 하면 된다? 0.12m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는요, 그냥 단순히 요 울타리 담등의 요 높이를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요 높이가 바로 얼마가 돼야 되냐면 2m가 돼야 됩니다. 최소 1번이죠, 1번. 예. 단지 요 울타리 담등의 요 높이, 요 자체를 그냥 물어본 문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6번 수소 냉각식 발전기의 그 조상기의 발전기 그 안도는 이 조상기 안에 수소의 순도가 몇 프로 이하로 저하한 경우에는 이를 경보하는 경보장치를 시설하여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96번은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시설이다. 첫 번째가요, 우리가 이제 이 냉각 매체로서 공기, 수소, 이제 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일 좀 좋은 건 이제 물이지만, 공기보다는 훨씬 좋은 게 이제 수소입니다. 근데 좋은 점은 많은데요, 취급을 잘해야 돼. 잘못하면 폭발하니까. 첫 번째가 수소의 압력과 온도를 계측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두 번째가 그 발전기 밀봉부로부터 이 누설된 수소를 외부로 방출해 줘야 돼요. 누설된 수소를 어떻게 한다? 외부로 방출합니다. 근데 방출하지 말 것 이렇게 나와. 틀린 걸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수소의 발전기 그 내부의 수소의 순도가 85% 이하가 되면 경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해요. 발전기 내부의 그 수소의 순도가 저하한다는 얘기는 얘가 새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 수소의 순도가 얼마 이하가 됐을 때 경보하는 장치를 하냐 이런 얘기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96번은 바로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이제 전기산업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해설이었는데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버릴지 한번 보자고요. 자, 81번이죠. 무조건 봐야 됩니다. 누설전류는 최대 공급전류의 2000분의 1 이하가 돼야 되고요. 뭐 82번, 83번 욕심 없어요. 84번 지중전설로 우리가 이제 이 지중관로죠. 지중관로는 수관, 가스관을 포함한데 매설지선 안 되고요. 지뢰도 안 돼. 넘어가자. 그 다음 85번도 욕심 없고요. 자, 86번 해야죠. 우리 요도전류 나오면 2자 있으면 2, 없으면 이제 4가 주어지면 3, 3이 주어지면 4가 정답입니다. 87번 가요전선관 하셔야 되고요. 88번 가공전선의 지표상높이 헤이죠. 89번 을종풍화파중에 대한 기준이죠. 그래서 이 90번 이 금속관 공사 이것도 역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91번 옥내 그 이제 전동기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 조건이죠. 이제 15A였던 게 이제 16A로 개정돼서 나왔으니까 꼭 기억 좀 해주시고요. 92번 연접인 입선 해주시고, 그 다음에 93번 이 절연 내력 시험 전압 역시 빠질 수가 없는 문제. 그 다음에 94번이에요. 그래서 특고압 그 이제 전선로에 이 보호망이 되죠. 그래서 금속선의 굵기를 물어보면 이제 이 5mm가 되고요. 뭐 기타의 부분이다, 뭐 이외의 부분이다 이렇게 나온다면 이제 4mm. 가로 세로의 간격 1.5m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95번 요거죠. 발 변전소, 울타리 담등의 시설이고요. 96번 요 수소 냉각식 발전기 등의 이제 시설 기준 역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2009년도 이제 전기산업기사 1회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 관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 회차 2회차 때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